안녕하세요. 필사즉생입니다. 오늘은 기다리던 엔젠시스 3-1 임상에 대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미 결과에 대해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 다음 임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영상은 일개 개미의 판단과 생각일 뿐이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권하는 내용은 아니고 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이 실린 저널은 클리니컬 앤드 트랜슬레이셔널 사이언스라는 저널입니다. 논문의 임팩트 팩터는 3.3 정도 되는 평범한 저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공한 임상이 아니라 메이저 논문에 실릴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으니 실망스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가바펜틴이 칼슘 채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논문으로 나온다면 그 논문은 메이저 저널에 실리길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VM2022의 삼성 스터디로서 DPN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논문입니다. 저자는 익히 잘 알려진 캐슬러 교수와 VM2022 스터디 그룹이고 중간에 크리스틴센 교수 이름이 눈에 띄네요. 크리스틴은 오피오이드 임상인 호프 트라이얼의 PI입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처음 임상을 위해 동의받은 환자 수가 1191명이나 되네요. 스크리닝 도중 탈락한 게 684명이었고 무작 위배정 에러로 탈락한 게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500명이 임상을 시작했고 2대1 비율로 엔젠시스군과 플라시보군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주내용인 3-1A와 B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어서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래프는 3-1A 임상에서 VAS와 BP로 본 그래프인데요. 역시 플라시보와 차이가 없어서 실패했는데 3-1B에서는 6, 9, 12개월에 있어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고 마지막 투약 이후 장기간 투약이 없음에도 유의미한 통증 저하 효과를 보인 것이 의미 있다라는 것이 이번 논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주내용을 말했으니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3-1B 결과인데요. 위는 가바펜틴 미포함군, 밑은 가바펜틴을 같이 쓴 군입니다. 눈에 띄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네요. 일단 가바펜틴 미포함군에서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엔젠시스와 가바펜틴을 같이 쓴 군만 따로 보면 처참할 정도의 피값을 보여주네요. 이 표는 두 번째 크로인 프리미어 리서치가 한 부분만 세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프리미어 리서치가 총 142명을 담당했는데요. 이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데일리 페인이나 VAS 그리고 BPI 페인을 볼 때 가바펜틴 사용군까지 포함해도 6개월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는 부분입니다. 프리미어 리서치가 담당한 부분에서 가바펜틴 미부분군에 대한 데이터는 공개된 바 있으나 가바펜틴까지 포함한 전체 데이터는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데 역시 3개월엔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6개월째엔 유의미했네요. 워킹 어빌리티, 슬립 등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삶의 질 측면에서만 6개월째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표는 프리미어 리서치가 한 142명의 환자 중 가바펜틴 및 처방 환자만 본 데이터인데 보시는 것처럼 6, 9개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들이 많이 보이죠. 확실히 가바펜티노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다음 임상에 있어서 주요 포인트라는 점이 확실해 보입니다. BPI 페인 인터피어런스도 앞서 본 모든 환자군과 비교해 볼 때 확실히 미처방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항목들이 많다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놓은 그래프인데요. 이게 요번 논문의 가장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되네요. 프리미어 리서치가 한 환자만 추린 데이터인데요. 6개월째에 있어서 가바펜틴 포함한 모든 환자군에서 NRS 페인이나 BPI DPN에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가바펜틴 미처방군에서는 그 차이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델타값 역시 1.5점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게 고무적이네요. 물론 이 데이터는 BLA 할 때 결정적인 근거로 사용될 순 없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로 볼 때 CRO에 따라 얼마나 데이터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했다는 부분이 중요하고 3-2에서 주지표를 6개월로 잡고 가바펜틴 및 처방군으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근거로 참고할 수 있을 듯합니다.
추가적으로 2상에서는 신경전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3상에서는 주요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소수의 환자에게선 시행을 했는데요. 너무 소수여서 그런지 플라시보와 엔젠시스 군 사이에 좌측 종아리와 비골에 있어서 진폭의 크기나 속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네요. 이번 논문을 요약해보면 3-2A는 실패를 했고 3-1B는 효과와 안전성을 모두 입증했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내용이고, 그 외에 새로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프리미어 리서치가 한 임상을 사후 분석해봤더니 가바펜틴 및 포함 환자뿐 아니라 모든 환자군에서도 142명의 적은 N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었습니다. 아마도 3-2에서 작은 N수로 나눠서 진행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여기에 있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이 결과로 알 수 있는 건 이러에 따라 데이터의 퀄리티가 아주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음 임상에서 두 곳의 대형 CRO에서 진행하게 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부 데이터에서 모두 6개월 시점이나 가바펜틴 미처 방군에 대한 결과는 공통적이었고, 다음 임상의 주지표로 설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들은 BLAC 직접 사용될 수는 없고 참고용으로는 나름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탑10 CRO에서 진행한 결과를 보면 탑5 CRO에서 진행하는 다음 임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게 많은 건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환자군도 다르고 모집 기준도 다르니 다음 임상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아주 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찾아낸 결과에 대한 보완은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충분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음 임상에서는 그동안 보완했던 것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